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의 첫날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불이 나면서 다문화 가정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아랫집에서 시작된 불이 옮겨붙어 윗집에 살던 할머니와 손주들이 참변을 당했는데요. 코로나로 실직한 가정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언덕 위 하늘이 온통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 소방대원들이 투입됩니다. 화염이 담장을 넘어 다른 집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3시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재개발 지역에 난 불은 주택 5채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아랫집 석유난로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되는 화만은 윗집에 사는 일가족을 덮쳤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필리핀 국적의 73살 여성과 9살 손녀, 7살 손자 등 3명. 불이 났을 때 집안에서 잠들어 있던 할머니와 2명의 손주는 결국 불을 피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들의 엄마인 필리핀 국적 32살 여성과 아랫집 65살 남성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을 당한 다문화 가정의 엄마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일자리를 잃었고 이후 한국인 남편은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10년 넘게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있어 빈집도 많고 제대로 집을 고칠 수도 없다 보니 화재에도 취약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데서 사는 거지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시에서도 나몰라라. 재개발 지역이니까 나몰라라.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길이 좁은 데다 오래된 주택 20여 채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 화재 진압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골목으로 해서 호수를 전개저까지 수관을 가져 올라오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비상소화전에서 호수를 연장을 해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로 중소제조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업체를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강원도 인터넷 쇼핑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터넷몰은 기존 인터넷몰과는 달리 높은 신뢰도와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이지만 낮은 인지도가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에서 전통 한과를 생산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2대째 전통 한과를 만들고 있지만 판매 방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도매상을 찾거나 인지도가 낮은 자체 홈페이지를 일일이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시군몰에 등록비 10,000원가량만 내면 제품 홍보에서 주문 판매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집니다. 일반 홈쇼핑은 워낙 단가가 센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몰에 입점을 했을 때 수수료가 12%에서 17%까지 적용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입점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낮은 수수료에다 공공기관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강원도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도내업체는 750여 곳에 달했습니다. 강원마트와 시군몰 매출도 가파르게 성장해 2017년 93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5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판매 기획전을 연 시군 13개 인터넷몰 거래량은 1,400여 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보다 6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재작년에 11월, 12월 운영 실적보다는 거래량이 약 한 280% 정도 증가가 됐고 매출액은 29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배 정도 증가가 됐다고 1년 사이에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속초와 하천, 철원 등 5개 시군은 강원도 시군 인터넷몰에 참여하지 않아 도내 전역을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마트와 시군몰이 상대적으로 인터넷상 인지도가 낮은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입원 환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횡성의 한 병원이 사실상 병원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환자 80여 명 가운데 거동이 가능한 환자 등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퇴원시키고 나머지 환자들은 병원에서 격리합니다. 70여 명의 직원들 가운데서도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로 전환합니다.
지난달 30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가 확진된 이 병원은 이틀 동안 다른 환자와 퇴원자 등 385명을 검사한 결과 2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강릉 정동진 지구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지정 기한이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법무부는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강원도의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강릉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사업은 호텔과 콘도, 힐링 시설을 갖춘 복합 휴양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국과의 사드 배치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주고 5년을 넘기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164개 기관에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71건의 산불이 발생해 554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46%로 가장 많았고 논과 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이 20%를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는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 강원도 전체에 산불 진화 헬기 30대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가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추천위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업무 수행 적합성과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최종 2명의 위원을 도지사에게 추천합니다. 강원도는 3월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사무국 조직 설립과 사무 공간 조성 등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4월에는 시범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민교육감은 도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교육감이 지난해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공약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당시 주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민 교육감에 대해 1,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상태라며 민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가 행복한 농촌 건설을 위해 올해 70개 사업에 2,084억 원을 투입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처음으로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 대상자가 도내 8만 9천여 명이라며 모두 625억 1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과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운영,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 이후 농촌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겠다며 농촌 관광 예약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2021 대관령 겨울음악제가 2월 5일부터 7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2월 5일 개막 공연에서는 강원도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임선혜가 핸델의 9개의 독일 아리아를 이야기와 함께 들려줍니다. 이튿날인 6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실내 악단인 노부스 콰르텟이 브람스의 서정적인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이번 음악제는 좌석간 2칸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2021 대관령 겨울음악제의 모든 공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강릉 옥계항의 부두 기능이 강화돼 저반 시설이 확충되고 배후 단지에는 신산업이 육성됩니다.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따르면 강릉 옥계항에 5만 톤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한 선석이 증설됨에 따라 기존 시멘트와 유연탄 외에 다른 광석을 수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옥계 일반 산업단지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접안 시설도 확충돼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가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이 있는 5명 이상의 주민단체 또는 원주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 단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환경 개선, 마을 교육, 문화, 홍보, 마을 경제, 콘텐츠 개발 등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을 구체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5개 팀에는 800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아동보호팀을 신설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올해 10월까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전까지는 춘천시와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 업무를 공동으로 맡습니다. 양구 해안면에서 나오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 양구군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최근 협약을 맺고 양구 해안면 고랭지 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 하천변 국유지에 나무와 식물 등을 심는 식생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흙탕물 발생 지역으로 꼽히는 양구 해안면 만대지구는 지금까지 535억 원이 투입돼 각종 시설을 설치했지만 최근에도 흙탕물이 나오면서 추가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등은 만대지구의 지역에 불법 개간도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도내 각 시군이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2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조건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모작 재배 규모가 0.1헥타르 이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해야 합니다. 경작이 가능한 작물은 겉보리와 쌀보리, 맥주보리와 밀 등 식량과 사료 작물이며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398명에게 2억 2,6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과의 동행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번 캠페인은 설과 추석 명절 등 9개 테마별로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문자 발송과 우편 발송 등 비대면 홍보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